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가 다시 글로벌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와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동맹 전략과 최근의 투자 행보까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하나씩 긴급 점검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봉영식 개건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재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제재 면제를 철회했는데 또 장 마감 후에 속보가 전해졌죠. 이란 대상 공습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그 60일 동안에 이제 양해각서 휴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미국과 네. 이란이. 그 중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란은 페르시아만 및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역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 그 대가로 이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제 철회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상선에 대해서 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이 지정한 그런 지역에서의 안전 항행 수칙을 어겼다는 것이고, 네. 아마 이런 부분은 이란 측에서 휴전 양해각서 체결 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이 계속 행사하겠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이란은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강경 행동이라고 보이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것이 어떤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행동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항의를 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에 대한 이딴 피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했던 일반 면허 X를 계속 유지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폐기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면허 X를 폐기하는 대신에 일반 면허 X1을 새로 발급하면서 8월 21일까지 원래는 60일간 이란의 에너지 수출기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란이 MOU를 위반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철수를 위한 거래 정리 시간을 주겠다는 조치를 취했고, 군사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면으로 보나 군사적인 면으로 보나 이란 측에서 그 MOU의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인 페르시아만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미국 측에서도 이란에 주었던 이런 제재 면제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국제 유가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라는 부분일 텐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런 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을 통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미국 협상단은 최종 합의를 향해 계속 선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추가했습니다. 그 말은 네. 이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 이란 측에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항행의 대가로서 미국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철회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란 측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네. 하지만 이란 측에서도 애써 마련한 이런 MOU가 와해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어떤 다른 행동이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 국제 유가도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런 희망적인 관측에 중심을 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키를 이란 측에서 쥐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또 어제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청구서를 이제 직접 들이밀면서 좀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심 의제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여쭤볼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2번이었죠. 네. 재선된 대통령이니까 나는 비즈니스 방식을 고수하겠다. 나토 유럽 회원국의 무임승차를 언제까지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왔고 6차례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주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적어도 5% 국방 예산, 즉 나토 지원금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부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토의 전투 태세 그리고 국방에 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국방비 증가의 속도를 내왔는데 특히 폴란드는 이미 작년에 GDP 대비 4.3%까지 국방비 지출을 네. 올렸거든요. 근데 모든 나라가 러시아 위협에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내부적으로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에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아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 유럽 정상들 간에서 이제 첨예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제 독일이 작년 대비해서 국방 예산안을 내년에 3.3% 증액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습은 미국의 압박에 나토 회원국들이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미국의 압박에 순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존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 유럽 회원국도 우리가 국방 예산을 증가하고 재래식 무기를 더 개발함으로써 유럽의 안보는 유럽 국가가 책임진다는 네. 그런 조건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세는 우리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단지 문제가 있다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이런 자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라든지 전략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또 미국식으로 나토의 무기 생산과 구입은 나토 유럽 국가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런 또 공감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치가 계속된다면 이번에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우리 하나오션이 진출했습니다만 캐나다는 이제 독일 쪽 손을 들어주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 이유도 한국 측의 이런 기술력 같은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결국에는 나토 잠수함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측과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네. 협력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국 방산 기업들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에 대해서 어떤 문을 닫아놓는 그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미국식 유럽산 무기 생산, 유럽산 무기 구매를 고집하는 입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미국과 나토 간에 앞으로 미국산 무기의 유럽 국가들의 구매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 생산하고 자기네들끼리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미국산 무기의 구매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한다면은 우리 방산 산업도 이런 추세에 편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무기를 품질과 필요성에 따라서 구매하겠다는 원칙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럽 나토 국가들이 유럽 자체의 자강 그리고 유럽 자체의 방산 무기 개발과 소요를 고집한다면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아무래도 계속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단순한 방위비 부담금을 얼마를 더 내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돈을 넘어서 동맹국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충성심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려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유럽 국가들이 사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당분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그 시간을 벌면서 유럽이 자강의 자세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미국 대사인 위테커 대사가 이야기한 것이 지난 한 해 2025년 동안에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약 1,2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83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투입하고 이 중에 절반을 미국산 국방 장비 구매에 투입했다. 이것에 대해 좋은 출발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더 계속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는 고수하고 있죠. 네. 이것에 따라서 소위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충성심을 평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이렇게 비즈니스식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나토가 진정한 강경 군사 동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유럽 국가들이 차츰 줄이면서 자체 생산하는 무기 플러스 제3의 구매처, 한국, 일본 등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보일 네. 것인가가 이런 나토 동맹 체제에서의 무기 투자와 구매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좀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유럽 나토 회원국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서방 국가가 주도한 대러 경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러시아산 방공 체계까지 도입해서 소위 나토의 문제아라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F-35 최첨단 신세대 전투기를 튀르키예에 판매하는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이제 휴전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동맹국이자 중요한 무기 판매 시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허용했던 F-35 전투기를 튀르키예의 개발을 허용하고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예전과 같은 이제 글로벌 안보 체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고 이제 안보 분야의 이야기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지속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때 맞춰서 또 미 하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네. 소위 쿠팡이 만들어놓은 덫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네.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선에서 이런 기업이 파산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미국 국내 정치계에서는 쿠팡의 로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쿠팡의 로저스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이것이 객관적인 검증의 자리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던 그 피해 가족이 회장에 대해서 쌍욕을 하는 모습이 그냥 보도가 되었고 네. 또 그 청문회 의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입장만을 이야기한다면 네. 이것이 정말 공정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이런 조사가 아니다. 벌써 결론이 주어져 있다. 더군다나 그 쿠팡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이제 과징금이 부과됐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사실 비슷한 경우인 SK텔레콤이라든지 롯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당하고 공정한 조치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네. 미국의 이제 그 의회 로비라든지
또 백악관 내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그 국무부 차관이라든지 제임스 클리어 무역 대표부도 쿠팡의 주식을 가지고 투자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그 투자 규모가 작을지라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대우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을 적절히 또 신속히 해소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핵 잠수함 개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자권 환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도 있는데 만약에 쿠팡의 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팩트시트에서 보장을 했던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의 공정한 대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네. 트럼프 행정부는 쿠팡 문제를 그 확대 해석을 해서 한국 정부가 팩트시트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다른 이슈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좀 중단하겠다라든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레버리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국내 투자를 지금 실행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잠깐 기다려봐라. 왜 우리에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돈이 있는데 왜 미국에 투자를 안 하고 국내만 투자하는 거 항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에게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은 작은 기업의 작은 이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선의를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계속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한미 관계, 또 네. 한국의 안보 문제나 경제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전략부터 투자 행보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수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